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이제 밤에 운동을 하면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운동 많이 하시나요? 이제 밤에 운동을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뭐 걷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제 집 근처에서도 저도 이제 가끔 그 하천이 있어서 그쪽에 가서 이제 자전거를 탈 때도 있고 산책을 할 때도 있는데 밤에 가보면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막 진짜 열심히 타시는 분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운동을 하면은 그 어떤 건강에 영향이 있는지 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뭐 논문 자료나 이런 걸 보면 밤에 운동하는 게 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그런 논문 자료보다는 제가 사용한 그 웨어러블 그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한번 밤에 운동을 하면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뭐 근력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밤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안 하는 것보다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이제 오늘 설명을 들으면 조금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했을 때는 이제 건강에 무리한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반지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인데 오우라 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생체의 그런 뭐 심박수라든가 뭐 체온이라든가 뭐 이런 거 등등을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반지를 끼고서 하루 종일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수면이 어떻게 자는 동안에 끼는 경우에는 어떻게 잠을 잤는지 낮 동안에는 얼마나 활동적으로 움직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밤에 운동을 안 하는데 너무 진료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운동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야간 운동을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 반지를 통해서 기록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이용해서 하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레드니스라고 해서 이제 그 수면 후에 이제 회복 점수 같은 게 나오거든요. 하루가 얼마만큼 하루 활동을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야간 운동 없이 수면을 했을 때는 제가 이제 84점 정도 나왔고, 어, 아주 활동하기 좋은 그런 몸 상태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건강을 위해서 밤에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이 회복 점수가 엄청 낮게 나왔죠. 61점밖에 안 됐죠. 그리고 이제 무리하지 말라고 이런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렇듯 야간 운동을 하면은 이렇게 몸 회복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로 아침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운동을 좀 피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은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레스팅 하트 레이트, HR이 하트 레이트인데 맥박수가 한 68 정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는 동안에 휴식 동안에 맥박수가 충분히 떨어져서 몸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뜻하고요. 하트 레이트 베리어빌리티는 이제 심박수 변이도인데 자율신경 몸의 기능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13ms 정도로 나왔고 체온은 바디 템퍼레이처 체온은 비슷하고요. 그 호흡수도 이제 좀 더 운동 안 했을 때가 좀 낮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심박 변이도는 여기 11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휴식 시 맥박수도 68에서 74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맥박수가 결국에는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 생체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없을 때는 이제 아까 레드니스가 하루 그 회복 지수가 84, 64였고 심박수가 이렇게 68인데 이제 74로 좀 올라가고요.
어, 그 심박 변이도가 굿에서 페어로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되고요. 체온은 비슷하네요. 회복 인덱스가 굿에서 회복 지수가 주의 단계로 하고, 또 잠도 아주 최적의 상태였는데 잠도 주의 단계로 이렇게 가고요. 슬립 밸런스는 일주일간의 그 슬립 그 균형을, 수면 균형을 보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그 자는 동안에 이것은 이제 심박수를 어, 평균 심박수와 최저 심박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시 비슷한 시간에 잤네요. 12시 25분 정도에 자서 한 7시 31분 정도에 이제 비슷하게 자고 비슷하게 일어났네요. 근데 이제 어, 운동 없을 때는 오히려 1시간 정도 좀 일찍 자긴 했네요. 그렇게 했을 때 평균 심박수가 여기서 80으로 제법 높은 편이고요. 여기 이제 70, 운동을 안 했을 때는, 야간 운동을 안 했을 때는 72로 평균 수치도 낮고,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는 그 야간 심박수가, 평균 심박수가 이렇게 80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심박수 같은 경우도 아까 68에서 74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심박수가 여기 자기 전에 거의 90에서 5에서 거의 100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90, 한 중후반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운동을 안 했을 때는 한 82, 그렇죠? 한 70, 한 초반 정도에서 유지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심박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심박수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잠을 자기가 좀 어렵죠.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맥박수가 올라가고 그 체온도 올라가고 과각성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박수가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전에는 지나치게 이렇게 심박수를 많이 올리는 것은 당연히 수면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박 변이도 자율신경 기능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변화 폭을 좀 봐도 그게 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 후에 그 수면 점수도 운동을 안 했을 때는 한 83점으로 아주 좋은 수면 점수가 나왔는데 49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 수면 시간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전체적인 수면 평가도 이렇게 급격히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면은 엄청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해서 피곤하다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나서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엄청 피곤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낮에 운동을 해가지고 심박수가 충분히 떨어진 상태에서 저녁에 이제 깊은 수면에 들어가고 잠을 잘 잤다면은 오히려 이런 수면 점수가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보면은 운동을 안 했을 때는 물론 중간에 이게 하얀색이 각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밝은 파란색이 렘 수면이죠. 그래서 레피드 아이볼 무브먼트 해가지고 막 눈이 이렇게 눈알이 움직이는 꿈을 꾸는 수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얕은 수면, 그 다음에 깊은 수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때 운동하고 나서는 잠을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조금 잤다가 깨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못 자고 자다 깨다 이렇게 인면을 잠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 시간 동안에 잠자는 시간을 까먹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거의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잠을 못 자고 계속 뒤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 딥슬립이거든요. 깊은 수면이 26분밖에 안 되고, 토탈 잠잔 시간도 부족하고, 처음에 잠이 드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딥슬립, 이 깊은 수면이 비중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 없이 수면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이따 바로 잠에 들어가고 깊은 수면도 기준이 50분 이상이면 잘 잤다고 하거든요. 깊은 수면은. 그래서 1시간 12분으로 높고
라이트 슬립도 적절하고 렘 슬립 중간에 뭐 깨기는 했지만 아주 좋은 수면의 질을 가지고서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잠을 잘 못 자고 깊은 수면도 떨어지고 심박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수면 효율이 78%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전체 토탈 수면 시간도 감소하고 그 회복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특히 이제 렘 슬립, 뭐 딥슬립 이런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면 잠복기, 입면이 잘 안 들어간다는 거, 수면에 진입하지 못한다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야간 운동이 수면에 방해하는 원인, 특히 이렇게 격렬하게 운동하는 운동일수록 그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고 그 부신 스트레스 호르몬인 그 콜티졸이 많이 증가하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심박수와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 격렬한 운동일수록 또 장기간, 그 시간이 길고 격렬한 운동일수록 이런 상태가 많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각성 상태가 오래 지속이 돼서 잠이 잘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지나친 에너지 소모를 통해서 저혈당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중간에 깨고 음, 수면에 이렇게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야간 운동으로 수면이 방해가 되면은 그 성장 호르몬 분비 및 테스토스테론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고 어떤 운동을 해서 근육을 성장시키고 재생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특히 이제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도 체중 부하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운동을 하면서 수면에 방해가 되면은 근육 성장도 재생도 잘 안 돼서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피로감이 너무 심하죠. 그리고 다음날 이어서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운동 수행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지구력도 떨어지고 근력도 떨어져서 오히려 그 운동하는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운동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정말 뭐 음식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저는 수면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운동한 날은 평소보다 많으면 3시간, 못해도 한두 시간은 더 자는 것이 이런 근성장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고 운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계속 버틴다고 해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고 근육이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되고 쌓이면 쌓일수록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가 촉진이 돼서 결국에는 아무리 정신력으로 버틴다고 해도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 운동을 자의가 아닌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 후 수면을 위한 팁을 보면요. 자기 전에 이제 맥박수를 좀 측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운동했을 때 평균 맥박수보다 너무 올라가진 않는지, 이렇게 맥박수가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 잠을 자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전에 맥박수가 평소보다 많이 높거나, 특히 80대 후반이나 90 이상인 경우에는 478 호흡을 통해서 맥박을 좀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478 호흡법은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 내쉬는 호흡을 한 20회 이상 해가지고 호흡 속도를 낮추게 되면서 심박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교감신경 톤도 좀 낮추고 몸을 좀 이완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온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미지근한 물이거나 약간 좀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고 그 뒤에도 좀 몸을 식혀주는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면 중앙 시간이 3시를 넘지 않게끔 잘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잠에 들어서 깨었을 때 그 중간 시간을 그었을 때 3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그 멜라토닌 피크 타이밍이 2시 정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충분히 멜라토닌이 충분히 피크 시간이 되고 작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면 중앙 시간이 3시를 안 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멜라토닌이나 가바, 마그네슘, 테아닌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보조제 같은 거를 구매하셔가지고 필요시에는 수면에 방해를 받는다고 판단이 되면은 요거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가바, 마그네슘, 태아닌 이런 것이 집에 뭐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좀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없다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어, 구비해 두셔가지고 이제 비상시에 좀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면을 위한 가장 중요한 팁은 가급적이면 그 야간 운동을 4시간 전에는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신다면은 평일에 좀 어렵다면은 주말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어, 가급적이면은 점심시간이나 업무 휴식 시간에 잠깐 틈나는 사이에 그런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급적 뭐 점심시간 때나 오후 뭐 한 2시에서 6시 사이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도 진료실 책상에 계속 앉아 있게 되는데 환자 없는 틈 사이사이에 이런 필요한 근력 운동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로 큰맘 먹고 오히려 이제 뭐 9시 정도에 운동을 했더니 저렇게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고 각성 상태가 지속이 돼서 총 수면 시간도 줄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면서 몸이 회복이 안 되고 계속 피로감이 쌓이면서 다음날 또 운동을 못 하게 되는 그 작심삼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운동은 야간에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가볍게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부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지 않는 정도로 가볍게 산책 정도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야간 운동을 했을 때 수면에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